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변동사항 없는데 이게 하락하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FOMC 연준 회의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금리 동결 4.25에서 4.50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것은 4개월 연속 금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관세 정책의 영향이 불확실해서 빠른 금리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가 견조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견조하다고 했을까요? 이 말의 뜻은 금리 인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압박이 향후 수개월 내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6월에 만약에 못하죠 하면 9월에는 꼭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진행 중인 XRP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와 플레어 네트워크가 새로운 디파이 혁신인 XRP 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XRP 시총 1,3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이 있는데 XRP 레저가 스마트 컨트랙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디파이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XRP 플랫폼 해결책으로 플레어 자체는 데이터 중심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1 블록체인인데 여기에 FSS 시스템을 도입해서 XRP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 지원을 하게 되는 스마트 컨트랙을 할 수 없는 이런 XRP 같은 것을 디파이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XRP 같은 래핑된 형태의 XRP를 플레어 안에서 디파이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인데 FXRP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새로운 유동성 토큰인 ST XRP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서 XRP 생태계의 리쿼드 스테이킹 도입의 첫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쉽게 정리해 보면은 XRP를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XRP로 바꾸고 프로토콜에 예치하면은 ST XRP를 받고 이를 거래소, 대출 플랫폼, 디파이 등 다양한 곳에 자유롭게 활용, 투자 가능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미 기관 투자가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업홀드 같은 경우는 18억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하고 있고 FSS 생태계에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보 파워는 나스닥 상장사죠. 1억 달러 규모의 XRP를 플레어에 배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기관만 보더라도 단순한 실험으로 보이지 않고 본격적인 디파이에 들어가는 시작점으로 보며 XRP 보유자들에게는 수익화 기회를 여는 변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XRP를 깨워야 할 때다라고 말입니다. 트윗을 통해서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슨이 XRP 디파이 관련된 계획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 미드나잇을 XRP 디파이 플랫폼으로 만들자라는 제안입니다. 플레어도 그렇고 카르다노 에이다도 그렇고 XRP와 같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XRP 보유자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드나잇에 대해서 잠시 보면은 2022년에 첫 소개 후 2024년 2년 뒤 테스트넷에 공개됐고 프라이버시 중심 블록체인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UTXO 모델 기반이라 기존 체인을 구조를 해치지도 않고 디파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XRP 보유자들이 미드나잇 자산을 브리징해서 카르다노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XRP 디파이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XRP 홀더들은 나이트 토큰과 더스티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이 글라시아 에어드랍인데 XRP뿐만이 아니라 3,700만 개의 지갑에 배포될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카르다노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핵심은 XRP죠. XRP 홀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호스킨스는 XRP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스 지갑 통합과 리플의 RAUSD 스테이블 코인 카르다노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카르다노가 XRP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트윗에서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하고 하원 의원들에게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왜 필요한지
트윗을 보냈습니다. 곧 하원 의원도 투표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리플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상원에서 68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많은 이탈표가 나왔죠. 그래서 역사적이다, truly historic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니어스 법안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다시 기축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연방 규칙이 정해지는 첫 법인인 것이 중요한데 각 주마다 다르게 정해지는 것을 통합하게 됩니다. 이제 승인된 기관에서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시총 1위인 스테이블 코인,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인데 물론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이제 서클사나 리플사 같은 승인된 인증된 곳에서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 기반이죠. 그러면 은행에서도 나올 것인데 투명성이 예고가 되는 것인데 매달 준비금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얼마가 어떻게 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회계 감사를 꼭 연 1회는 받아야 된다. 이제 핑계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달러 기반의 1대1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어떤 자본이 있는지 이걸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정치권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하고 있는데 이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오고 있고 미국 정치권도 무너져가는 달러 패권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마지막 희망으로 달러를 살려서 기축국을 유지하는데 절대 절명의 기로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리플의 블레드 갈링하우스가 나서서 이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럼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신뢰도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리플에게도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관들이 벌써 XRP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에 점점 더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니어스 법안을 XRP 수요를 끌어들이는 법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소비자 보호 강화, 국제 안보 향상, 디지털 시대의 달러 지배력 유지이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합 금융 전략으로 보는 것인데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명확한 규칙을 요구해 왔고 드디어 그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 말을 상원 투표 후에 말을 했습니다. 자, 하원 투표 남아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